국적법을 연구하고 국적행정도 직접 해본 내 경험으로 보면 일제시대 한반도에 살고 있던 우리 부모님, 조상님들의 국적을 일본 국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분명한 진실이다. 그런 단순한 현실을 외면하고 한일합방 조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1919년 상해임 시정부 수립 이후는 일본 국적이 아니었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도 실익도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민주당 모 의원의 일제시대 국적 관련 엉뚱한 질문 주장에 했던 답변은 딱 떨어지는 정답이다. 구한말 당시 집권층의 무능과 부패, 근시안 등으로 나라가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마당에 어쩔 수 없이 그때 한반도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의 국적은 포괄적으로 일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 시대에 살았던 개개인 일부가 일본 국적이 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주나 상해를 갈 때 일본 정부의 기관이 발급한 여권, 기타 신분증을 사용 않고 다른 방법으로 다녔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국적은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이다. 또 외국에서 혹은 국제 분쟁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외교적 보호권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의 기준도 된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이라 할 수도 있지만 조선이라는 용어가 제일 무난할 것 같다 말 그대로 일본의 식민지였고 식민지인 이상 원하든 원치 않든 강제적으로 식민지 배국인 일본의 주권적 지배하에 놓이게 된 상황이었다. 일제기간 중은 물론 심지어 1945년 8월 해방 이후 1948년 8월 정부 수립 전까지도 우리의 옛 국가인 조선은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 독립된 정부로 인정받지 못했었다. 1919년의 대한민국 상해임 시정부도 우리가 그 법 통성을 헌법에 넣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만의 임시정부, 망명정부였을 뿐 국제사회로부터 독자적 국가성은 인정받지 못한 과도 조직이었을 뿐이다.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일제시대에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무국적자에 불과했다. 또한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 병합되기 전에 먼저 대한민국이라는 입헌 민주공화국을 건국한 상태에서 일제의 병합으로 식민지배가 시작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병합의 효력을 부정할 경우 우리의 국적은 계속 대한민국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하지 못했었고 그에 따라 일제합병 전의 대한제국 시절이든 일제시대 상해임 시정부 시절이든 1948년이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 국민인지를 정하는 근대적 의미의 국적법령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미군정을 거쳐서 이승만 대통령의 주된 노력으로 1948년 5월 남한 지역만이라도 총선을 거쳐 초대 국회를 출범시켰고 그 초대 국회가 최초로 근대적 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했으며 초대 대통령을 선출함으로 8월 15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국호의 나라 및 정부가 탄생했고 그 이후 신생국 대한민국의 뼈대를 이루는 많은 법률들을 국회가 제정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948년 12월 16일 법률 제16호 국적법이다. 1948년 국적법은 최초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의하는 규정을 빠뜨린 흔결은 있지만 적어도 그 시점 이후에 태어날 사람 중 누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법률이다. 그런 국적법 제정의 전 단계로 이군정 시절 남조선과 도입법위원이 1948년 5월 11일 제정한 국적에 관한 임시 조례에서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가 조선의 국적을 가진다고 정한 바 있었다. 그렇게 해서 조선의 국적이라는 개념을 정한 후 그해 8월 15일 정부 수립에 맞게 국적법을 새로 만든 것이다. 종합하면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에서 살았거나 태어난 분들은
스스로 원한 것은 아니라도 일본 국적이 되었다가 일본이 패망하고 광복이 된 1945년 8월부터 조선의 국적으로 바뀌고 1948년 8월부터 대한민국 국적으로 되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법적 평가다. 일제시대 살았던 우리 부모나 조상의 국적이 어디였냐면서 김문수 후보자에 따져 묻고 고함을 치른 그 민주당 인사는 그들의 국적은 일본이 아니고 조선 혹은 대한민국이 맞다는 식으로 일종의 사이다 발언을 해서 개딸들로부터 점수를 따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정신승리나 마음일 뿐 법현실과는 거리가 먼 무지우주나 편견의 소치일 뿐이다.